보시는지 아니면 이 아이랑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까 그 김단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오른쪽 운이 좋았던 게 그 만점자 중에 6명을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인데요. 사실 그 친구 고백했었나요? 제가 고3 때 성적이 어떻게 났다고 고백했거든요. 사실 이 친구가 2대 사과 갈 성적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2대 사과 가기를 바랬다가 떨어지고 저희 와서 이제 재수하고 이제 만점을 받았었는데 사실 뭐 그럴 가능성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이게 아마 매년 또 어떻게 보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대반을 다녀보셔서 자제분들한테 항상 충족해주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제 친구랑 그 교대에서 택시 타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쭉 오는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중간에.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랑 주로 싸웠니? 그랬더니 걔는 거의 싸워본 적이 없대요. 아주 어렸을 때, 재수할 때까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말을 집에서 거의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뿐만 아니고 이제 만점자 아이들 중에 이제 우리 요 자료집에 보면 보고 있어요. 2014년도. 제가 이제 광고하려고 해서 써놓은 거 있는데, 올해 이제 서울대 수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조세원이라는 친구인데, 거기는 조땡 넣은 친구가 있어요. 맨 표지에. 이 친구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내분이 없어요. 엄마랑 전선이 만들어져요. 보통 이제 엄마랑 우리 자녀분들하고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싸움이 집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원래 그냥 공부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말 안 하니까 싸울 수 없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공부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 좀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대립감을 많이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만점 잡고 오늘도 들고 가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을 들고 가서 야 쟤네는 그렇게 공부했다. 남은 두 달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막 하시면 사실 아이들 공부하고 싶다가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 좀 냉정하실 건 뭐냐면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냉정한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아이를 원하는 데까지 보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일단은 약간 암울한 소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여기 만점대로 서울대 합격생이서 눈에 잡힐 것 같은 아이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대가 여학생들을 주로 외모로 뽑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근데 그 친구들, 제가 이제 한번 좀 냉정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올해 혹시 서울대 합격자 분석한 거 신문기사 보셨어요? 그 신문기사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서울대 걸 말씀드린 이유가 나머지 대학들도 연동이 좀 돼서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합격생이 50%, 특목고 학생이 50%. 오늘은 다 일반고 학생들만 불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누면 이제 오늘도 보셨겠지만 재수생과 고3으로 같이 보였죠. 고3으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었죠? 정시형입니다. 정시. 좀 더 제가 논술도 말씀을 일단 오늘은 앞에 되게 우리 아이들 했던 게 주된 거니까 저는 되게 짧게 하고요. 간단한 얘기만 좀 전달해드릴게요. 고3이 혹시 정시로 서울대 뽑은 게 660명이거든요. 연대는 1000명, 고대도 1000명 정도 돼요. 정시로. 나머지 이제 다 수능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이냐면 43.2% 정도가 고3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이 50.2%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냉정해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문과생들 중에 한국사 선택하시고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정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고3이 차지하는 비율은 330명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문과, 이과 다 치면 330명, 고3이 예를 들면 뭐 일반고 학생이 없지만 일반고 같은 거 치면 50%고 330명.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일반고 50% 중에서 고3이 차지하는 비율이 43.1%라고 제가 볼게요. 그냥. 그럼 실제로 330명 중에서 얼마가 일반고 고3이라고 볼 수 있냐면 많이 잡아주면 170명.
그럼 이게 분자값이고요. 분모값이 얼마 되실 것 같아요? 일반고 수험생 수는 약 46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46만 명 중에서 170명이 서울대를 정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반고 고산학생. 확률로 따지면은 0.03%. 특목고 학생들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특목고 학생들이 한 14,000명에서 17,000명 되거든요. 걔네를 치면 딱 1%.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정시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고 학생이면 0.03%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은 1%의 확률에 도전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에 가까운 거냐면 제 생각에는 정말 거의 로또에 가까워요. 제가 정시를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 아이가 되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다희라는 친구를 봤는데 걔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면 저 확률은 거의 뚫은 친구예요. 일반고. 물론 걔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들은 부모값이 달라지고 14만 명이 되죠. 달라집니다. 저 확률은. 그러니까 쉬운 싸움 아니에요.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대도 지금 최종이 아직 안 나와서 재수생과 고3 비율 중에 얼마가 되는지 확률이 안 나오지만 작년 걸로 빈다면 거의 이 확률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 아이가 시작된 거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대 가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서강대 성대 가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성공한 학생들만 보는데. 근데 막상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제가 조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주된 건 수능입니다. 지금 우리 저기 박유정 원장도 얘기했지만 주된 건 수능일 텐데 그 수능으로 가장 쉽게 계산한 건 이거예요. 학교로 돌아가셔가지고요.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한 평균 5년 동안 서울대, 연대, 고대를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 아니면 서강대, 성대까지 보내겠다고 했을 때 몇 명이 갔는지를 이제 뽑아보세요. 통계를. 아주 쉬운 통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 만약에 스카이를 이 동네에서 10명이 갔어요. 자, 그럼 이게 10명이 갔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확률로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고3 되시면 숫자에 민감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과인지 문과인지 먼저 나눠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과가 5명이고 문과가 5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누실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문과인데 또는 이과인데 그 중에서 고3이 몇 명이고 재수생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또 나누면 만약에 우리가 고3에 해당되겠죠. 근데 소위 말하면 3명이에요. 재수생이 2명. 근데 고3 중에서 수시로 갔는지 정시로 갔는지를 따져보세요. 근데 만약에 수시 1명, 정시 2명이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3년씩 통계라고 볼게요. 평균. 우리 학교에 평균 3년 동안 스카이를 간 인원이 매년 10명 정도 됐다고 치면 확률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전교 2등을 정도 해야지 연고대를 가겠구나. 그리고 그 보관이 안 쓰면 다른 전략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확률이 높은지 이런 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통계를 달라고 하세요. 애들 우리 학교 마지노선 대학이죠. 스카이일 수도 있고요. 서울대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성한일 수도 있고요. 중경외시일 수도 있고 그 단계별로 해서 통계를 뽑아보시면 아주 쉬울까. 통계는 별로 거짓말 안 합니다. 아마 한국문술의 자녀들은 사실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통계일 거예요. 사실 이 동네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통계적 결과입니다. 그거를 뽑아보시면 가장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가 좀 그냥 남들은 수능이 중요하다는다. 뭐 누구는 논술로 대박이 나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확률로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논술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이제 입시 관련돼서 4+2죠. 이거는 지원 횟수가 아니고 전형 횟수입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하고 아마 그때 설명하셨을 거예요. 학생부, 그 다음에 종합 전형하고 실기하고 논술하고 다시 실기하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 이거 정시죠. 이거 수시죠. 그러니까 논술은 그냥 이렇게 취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6가지 전체 6가지 전형 중에서 하나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논술을 과목으로 생각하시는데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같은 과목이 아니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죠. 수능 전형. 그것처럼 논술도 하나의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원이 얼마나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좀 준비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술은 사실 시험이죠. 또. 그다음 합격이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합격의 방법이 뭘까? 근데 아마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단적으로 그런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여기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은 붙을까라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한양대 같은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논술만 가져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신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비교 내신을 해요. 그럼 뭘로 비교 내신하냐면 수능으로 비교 내신하는 게 아니고 논술 비교 내신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한양대 논술 전형을 쓰게 되면 논술이 100% 전형이거든요. 그럼 제가 쓰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은 뭐냐면 제가 쓴다고 붙는다고 보지 않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올해 한양대 한번 시험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붙는지 안 붙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학원 강사들이 좋다는 답안이 정말 대학을 좋아하는 답안일까요? 저는 사실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다른 학원도 지금 이걸 따라하고 있던 데니까 저희가 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합격생 답안 첫 번째. 합격생 답안은 저희만큼 많이 갖고 있는데 많죠. 합격생 수학을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서 엄청나게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생 답안. 합격생 답안도 좋은 답안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학생들 본인들 답안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첨삭을 시켜요. 합격생 답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죠.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걸 첨삭할 수가 있어요.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왜냐하면 능동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의 본인 첨삭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가 로스쿨 할 때 배웠어요. 제가 로스쿨 수업도 하는데 로스쿨 수업할 때 보면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거나 심지어는 제가 첨삭했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81학번이세요. 81년생이 아니고 81학번이신데 의사예요. 근데 그분 옆에 앉혀놓고서 뭐 로서가 아니고 로서예요. 이런 얘기하고 좀 민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로스쿨에 합격생 답안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그 답안을 본인이 첨삭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러 가고 했거든요. 그게 훨씬 빨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 직구하는 게 뭐냐면 한 문제에 대한 첨삭은 사실은 저희 거의 무한이에요. 첫 번째 본인 첨삭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첨삭하고 우리 아이들도 첨삭하고 다시 첨삭.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 실전에 좀 다가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합격생 답안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서 원했던 답안일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답안에 맞는 답안을 쓰는 훈련도 지금 이 기간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면 시험으로서 바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맞춰보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과서에도 정확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거 잠깐만 보실까?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준 그림 자료, 제일 두꺼운 자료 중에서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나중에 가져가세요. 저희가 잘 보기하고 싶지 않고 21쪽에 보면 이 틈을 21쪽에 보면 올해 서울대 합격했던 학생들의 성적들이에요. 얘네가 어떤 성적들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과인들 대상으로 한다면요. 올해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개수는 수능 전체 개수는 뭐냐면 외국어 빼고요. 국영수 청구까지 한다면 2개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2개 틀렸는데 소위 말하는 수학을 포함한 하나가 틀렸냐 그러면 얘가 인문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수학 포함하지 않는 거를 틀렸다. 국어나 한국어를 틀렸다. 그러면은 얘가 사과를 쓸 수 있어서 경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거의 개수는 2개입니다. 한 명이 기적적으로 3개 틀린 애가 붙은 애가 있어요. 사과를 붙었어요. 아까 그 김사람이라는 친구의 남자친구. 그 친구가 3개 틀렸는데 붙었는데요. 이 성적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 점수를 맞아야지 서울대 한국교사를 선택한 게 있는다. 한국사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정시 성적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수시 스펙도 좀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잡고 있는 게 뭐냐면 27쪽 한번 잠깐 펴보시면 저희가 간단히 일정을 하나 잡았어요. 설명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 짧은 시간에 그냥 마감을 한번 할 거예요. 인원 제한을 한 15명 정도 시켜갖고요. 10명 정도 해갖고
짧게 간단하고 6개월 상담을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이 우선 넘버 조건을 없애면서요. 그리고 나면 이제 최저 조건만 만들었죠. 근데 최저 층위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본다면 최저 조건이 없는데요. 한양대나 덕성여대 같은데. 그 다음에 최저가 소위 말하면 3등급 2개 혹은 2등급 2개, 2등급 3개,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정병 같은 등급들을 갖고 거의 우선 넘버 조건의 등급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조건에 주로 부합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간담회를 좀 신청하시면 아마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정확한 어떤 학교를 가는 로드맵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수시로 만약에 준비한다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초점을 나눠봤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27쪽 가면 잠깐 간단히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쪽 한번 펴보시면 28쪽에 보면은 자기소개서 무료 특강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문혜린이라는 친구가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문혜린 같은 경우에 그 친구 말고 사실은 여기 수시 합격자 대표층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아이들 뭐 박선영이나 그런 친구, 혜성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내신이 6.0인데요. 일반 성적이었는데 지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 그 김희숙이라는 친구인데 희숙이는 내신 2.07이었어요. 0.02가 모자라는데 근데 거기에 일반을 썼어요. 탭스는 930, 그 다음에 IP가 118, 그 다음에 AP가 25지 다 있던 친구예요. 여기 동네에서 좀 찾기 힘든 친구인데 좀 전에 놀러 왔었어요. 지금 해리 보러 놀러 왔었는데 그 친구요. 저는 왜 안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근데 걔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소개서 첨삭을 했는데 근데 해리 같은 경우는 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보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어떤 면에 단대보고에서 올해 내신이 2.1짜리가 서울대 자전에 붙었어요. 일반고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1.76 이런 애들이 막 붙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어디 되면 다 떨어지냐면 연고대는 다 떨어져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게 조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떻게 학생들이 쓰는 게 좀 좋을지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볼 테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서 자소서를 쓰셔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 전형 6개를 쓸 때요. 수시 자꾸 4개로 알고 계신 분인데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3개, 그래서 총 9번 쓸 수 있어요. 다군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다군이 있습니다. 계속 어디서 좀 잘못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시 4번 쓰고 정시 2번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전형 요소고 전형 유형이 이거는 지원 횟수입니다. 이거 한 9번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9번 쓸 수 있는데 수시 6개 쓸 때 제가 좀 반대하는 건 뭐냐면 동일 전형으로 6개 쓰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 이제 논술로만 6개. 이건 저 반대입니다. 제가 논술 강의하지만 아니면 입사로만 6개 이것도 반대예요. 왜냐면 하나가 틀리잖아 떨어지면 거의 다 떨어져요. 왜냐면 입사로 내가 6개 줬는데 한 대학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다른 대학도 같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어떤 학교도 논술로 그냥 광탈했어요. 그럼 다른 대학도 논술을 잘 쓸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시면 제일 좋은 게 2+4 정도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고 학생인데 내신 4.8. 자, 그 모의고사는 6, 4, 3,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친구는 입사를 쓸 수 있나요? 이 친구도 쓸 때 있어요. 눈높이도 낮추십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친구도 보냈냐면 내신이 7.8. 그다음 모의고사는 거의 8.88였어요. 학생은 되게 착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정말 축구만 좋아했던 친구고요. 눈은 소위 말해 사슴같이 맑았던 친구. 근데 이 친구도 대학을 보냈어요. 아버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보내시는 게 목표냐. 제가 일단 서울이나 경기는 안 되고 금강 쪽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걸 원하시냐고 했더니 통학만 가는 게 좋겠다. 서울에서.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간 데가 천안 쪽으로 갔어요. 지하철 통학은 가능하죠. 무리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신이 4.8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뭐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세화고나 수명고나 이런 애들은 내신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어요.
얘네들은 입사 쓸 게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신으로 쓸 입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더 잘 가죠. 그럼 굳이 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근데 대신 기본 노말은 2대 4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보통은 뭐 논술 4개, 입사 2개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고, 우리 아이가 스펙이 많거나 내신이 좋거나 하면 거꾸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략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마 자소서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은 저희가 그 2015년대 대비 논술 진단평가 무료로 진행하는 이거 뭐냐면, 학생들이 논술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논술을 잘 쓰는 건지 못 쓰는지 알지를 못해요. 독학의 무서움이 제일 많은 게 논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수능이나 내신은 거의 객관적 지표로 팍팍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갈지가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사실은 예측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예측은 돼요. 근데 논술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로또라는 생각도 하시고 막 그런데, 사실은 웬만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나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논술 수업 좀 떨어졌어요. 만점자도 연대 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거짓말인 건 아시겠죠? 수능 점수를 선발합니다. 예전에 서랍으로서 누가 연대 시험 봤는데 걔가 하면 전과문을 2개 틀렸는데 연대 논술 시험장 가서 한 줄 썼는데 붙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 친구 연대 썼다고 얘기했죠. 제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뭐냐면 그 친구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걔가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수능 다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연대 붙으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걱정하고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떨어져요. 걔 말고도 있어요. 만점자 중에서 연대 받던 애들이 3명 있거든요. 근데 셋 다 떨어졌어요. 언수의 만점자 애들도 제가 확인한 애들만 4명 받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안 뽑아요. 대신 제가 아까 나영이가 걔가 전화 왔을 때 그냥 딱 정확하게 너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실제로는 원래 사과대 가고 싶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근데 논술이 워낙 자신이 없어갖고요. 서울대 경영이 논술을 안 보고 면접 받고. 그래서 자기 미모를 믿고 면접에 지원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저희가 사실은 DB가 여기 아실 거예요. 저희가 2000년부터 여기서 논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은 우리 아이들이 몇 살 때거든요. 4살? 그때부터 제가 여기서 노출했거든요.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보내고 계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동네 학원에서 이 정도 오랫동안 계속 신뢰를 보여줬던 교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 DB가 다 있어요. 저희 성적표 아마 지금 수업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온라인 성적표를 매주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DB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전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보내요. 두 번째가 이 동네 애들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계동하고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대성하고 있어요. 샘플링 따지면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솔직히 다른 학원 다니셔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실 논술이 가외가 갖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실 가외 선생님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혹시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논술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전략 중에서 어떻게 안배를 할 거죠. 뭐 누구면 3대 3이 될 수도 있겠죠. 객관적인 소위 말하는 성적대로는 입사 4개, 논술 4개, 입사 2개, 논술 4개인데 논술을 잘 못 써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히려 입사로 좀 낮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라고 저희가 좀 조직적으로 짜놓은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 믿으시는데 그냥 막연히 믿지 말고 혹시 이 아이가 내 믿음을 자기는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조금 고민하셔도 되거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중계동은 어머님 대상으로 설명하는 반대예요. 왜 반대하냐면 어머님들이 등록번이 없어요. 대치동은 어머니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치동은 등록을 다 놓고 하시는 엄마들이에요. 어머니들이라서. 근데 중계동은 아이들이 결정하죠. 지금 듣고 가서 소용이 없어요. 야, 서울대 갈 확률이 0.03%라 내가 한국 사람 내가 이 말을 안 먹게 절대로. 그게 안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학원에 오세요. 저희들은 데이터 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실 훨씬 잘 나요. 몇 배로 잘 나요. 지금 영신도 실적이 올해 굉장히 잘 나왔죠. 영신 실적은 다 뭐냐? 정시 없어요. 다 수시입니다. 혜리도 영신 친구인데 되게 수시로 나옵니다. 자, 요번에 고대에서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서울대 대박이 났어요. 영신. 작년도 서울대 대박이 났습니다. 거기 영신 친구도 저희가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강한 게 뭔가를 주관적 이름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상황들을 발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너무 교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만점자 기 많이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